서울 강남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 도심 한복판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이곳은 하루에도 수십 번 누군가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계단을 오르며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이죠. 하지만 며칠 전 이 단지에서는 그 일상이 산산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단지 안화단과 주차장 사이를 주민들이 오가던 시간, 아파트 단지 내부 하수관을 점검하던 중 갑자기 땅이 무너졌습니다. 땅속에 파묻힌 건 낡은 하수관이 아니라 사람.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2명이었습니다. 구덩이는 깊이 약 2m. 이틀 전부터 하수관 막힌 문제로 관리사무소가 직접 굴착 작업을 벌이고 있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쌓아둔 흙더미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들을 덮친 겁니다. 60대 직원 한 명은 어깨까지 토사에 묻힌 상태로 구조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지 1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50대 직원은 다행히 하반신 일부만 매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뉴스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시설워크에서는 이 사건을 다르게 보려 합니다. 단순한 사고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견된 비극, 구조의 문제이자 반복되는 경고 무시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왜 관리사무소 직원이 하수관 공사를 해? 공사면 당연히 외부 전문업체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도대체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거야? 이 질문들에 답하려면 우리는 이 사고의 구조적 배경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해당 아파트는 준공 40년이 훌쩍 넘은 대표적인 노후 단지였습니다. 배관도 전선도 방수도 낡을 대로 낡은 상태. 주민 불편은 반복됐고 최근에도 1층 저층 세대까지 물이 역류하며 하수관 막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날도 화단과 주차장 일부에 고인 물과 악취가 문제였습니다. 입주민들은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고 관리사무소는 긴급 조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 조치가 결국 비극의 시발점이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외부 공사업체를 부르지 않고 자체 인력으로 하수관 교체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보호 장비도 없이 땅을 파고 낡은 배관을 드러내고 새로운 관을 끼우는 작업까지 이어갔습니다. 안전감리도 없었고 붕괴 방지 가설물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제도와 관행의 문제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만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굴착 깊이가 1.5m를 넘을 경우 흙막이 공법이나 가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선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의. 정확한 진상은 수사 중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공사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루어진 무리한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명의 직원은 맨몸으로 지하 2m 구덩이에 들어가 있었다. 그 머리 위에는 수톤의 흙이 덮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곳엔 안전모도 가설 구조물도 감독자도 없었다. 이 비극은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만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1,500개 단지가 넘습니다. 그중 다수는 예산 부족과 긴급 대응을 이유로 직접 고치기라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그 관행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누가 이 공사를 지시했는가? 왜 외부 전문업체를 부르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 걸까?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외부 업체가 아닌 직접 공사를 수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긴급 대응입니다. 당시 하수관이 막혀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오르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일부 세대에는 악취와 역류 증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의 항의가 쏟아지자 관리사무소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공사업체를 부르려면 견적, 계약, 인허가 등 최소 며칠은 걸립니다.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용 절감입니다. 이 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은 노후 단지로 재건축 논의가 오랜 기간 이어졌지만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입주민들 대부분은 관리비 인상에 민감하고 관리사무소는 그 안에서 모든 유지 보수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외주 대신 직원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 관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 간소화입니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공사가 인허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축법상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미한 보수공사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이를 근거로 신고 없이 자체 진행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공사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초기 대응 방식 그대로 밀어붙였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막힘 제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파보니 배관 상태가 심각했고 결국 전체 교체까지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 시점에라도 외주로 전환했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관리사무소는 12명의 직원이 돌아가며 삽을 들고 구덩이에 들어가 낡은 배관을 끄집어내는 맨몸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판단은 결과적으로 위법 또는 위험한 판단이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건설업 등록이 없는 조직입니다. 만약 배관 교체와 같은 공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했다면 이는 무등록 시공, 즉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깊이 1.5m 이상 굴착 시 반드시 집안 붕괴를 막기 위한 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에는 흙막이 가설 구조물이 없었습니다. 좁은 구덩이, 물에 젖은 집안, 머리 위에 흙더미.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쳤을 때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사고 당시 최소 12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했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도 명확합니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이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아파트 관리 방식에는 자치관리와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자치관리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예산을 운영합니다. 반대로 위탁관리의 경우 외부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소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배치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가 어떤 관리 방식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는 명확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소장은 고용된 직원일 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자는 누구일까요? 만약 외부 위탁관리 업체였다면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가 책임자가 됩니다. 자치관리였다면 입주자 대표의 회장이 경영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서울의 모 아파트에서는 관리직원 추락사고 이후 관리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공사를 주도한 시설팀장, 관리소장, 공사관리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이 현장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대책 없이 작업을 강행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왜 2025년에도 아파트 관리 직원이 목숨을 걸고 땅을 파고 있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그래도 되니까. 우리나라 노후 아파트들은 어차피 재건축할 건데라는 생각으로 대규모 공사를 미루곤 합니다. 그 사이 고장나고 막히고 터진 배관과 전선들은 관리소 직원들의 손으로 처리됩니다. 전문 기술 없이, 안전교육 없이, 심지어 혼자서 고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외주 공사조차 관리소장이 직접 지시하고 감리 없이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런 관행의 끝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사망한 60대 직원은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매일 단지를 돌며 누수되는 곳은 막고 고장난 조명은 갈고 삐걱거리는 문 등을 고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는 막힌 배수관을 손보던 중 땅에 묻혔고 그 곁엔 안전장비도 작업을 지켜보는 책임자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추모는 물론 관리사무소의 판단에 대한 분노도 터져나왔습니다. 왜 외주를 안 줬나? 누가 지시했나? 관리비 아끼려다 사람 목숨이 희생된 것 아니냐? 지역 커뮤니티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단지도 노후됐는데 비슷한 일이 생길까봐 무섭다. 재건축 전에라도 안전진단은 필수다. 앞으로는 절대 관리 직원이 직접 공사 못하게 해야 한다. 사고 이후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필요성을 다시 제기했고 다른 주민들은 사전 예방 조치의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파트 현장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감리하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지 하나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건 전국 수천 개 노후 아파트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예고된 재난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항상 관리 직원 한 사람이 외롭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이 비극은 단지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예산을 이유로, 편의를 이유로 모두가 눈감아온 구조적 인재였을까요? 사고 이후 아파트 입구에는 하얀 국화꽃과 간이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단지를 위해 묵묵히 애써주신 고마운 분, 편히 쉬세요. 손글씨 메모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냥 하수관 막혀서
급히 뚫으려다 생긴 사고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그렇게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작업 중 사고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무관심이 만든 비극이고 오래된 관행이 사람의 생명을 집어삼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말합니다. 안전이 제일이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지켜졌다면 삽을 들고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은 60대 관리 직원이 아닌 자격을 갖춘 전문가였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전문 건설 인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용접도 하고 배관도 고치고 전등도 갈지만 사실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교육 한 번 받은 적 없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현장 경험과 안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는 단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수천 개의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관리 직원들은 낡은 배관을 고치고 계단을 오르며 고장난 보일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크레인 기사도 없이 감리도 없이 그냥 빨리 해결하라는 말 한마디에 맨몸으로 들어갑니다. 그 끝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관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고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아파트 내부 공사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예산을 아끼려다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은 가장 비싼 대가입니다. 둘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을 멈춰야 합니다. 현장에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냥 좀 파봐라. 그건 내가 할 수 있잖아.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관리 주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든 위탁관리업체 등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와 결정구조, 안전계획을 갖춰야 합니다. 넷째, 공공기관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축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비 구조, 예산 투명성, 입대 권한, 안전교육체계 모두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현장에선 늘 혼자입니다. 눈치 보며 점심 먹고 휴게 시간에도 전화기 옆에서 대기하며 민원 처리 잘하라는 입대의 눈치 속에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묻지 않죠. 오늘 작업은 안전했나요? 현장에 위험 요소는 없었나요? 그 질문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아파트는 관리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진 않은가? 우리 단지는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는가? 시설워크는 바로 그런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설관리라는 이름 아래 이름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록하고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분노, 당신의 조언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워크 사이트에는 오늘 사고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법적 분석,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토론이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아파트도 불안하다고 느끼신다면 혹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댓글 한 줄, 당신의 제보 하나가 다음 사고를 막는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지 한 명이 숨졌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피해자는 당신의 단지에서, 당신 옆에서 또 한 명의 관리 직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너진 건 하수관이 아니라 사람을 위험 속에 내몰아도 괜찮다는 그 인식이었습니다. 시설관리 현장의 작은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시설워크에서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시설관리인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서 기록하는 커뮤니티 시설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